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정신질환 치료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 댓글들 요즘 좀 보다 보면 좀 젊으신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 가입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치료를 받다 보니 일반 실비 가입에 거절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 또 심지어 유병자 실비도 가입이 될 것 같지만 여기도 가입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이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셔서 이거 보험부터 잘 가입해야 돼. 가장 중요한 실비가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볼게요. 39세 여성입니다. 보험이 30만 원대라 좀 줄여보고자 구독 눌렀어요. 우울증 약 복용 중이라 실비가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걸 볼게요. 제가 만 29세인데 2년 전 우울증 치료 이력과 투약 30일 이상이 있어서 암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해야 되고 뇌심장 쪽은 간편심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제약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3대 질병 진단비 구성 중인데 우울증 약 먹은 것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랑 질병 후유 장애를 못 넣는다고 합니다. 후유 장애에 제약이 되는 회사들도 있네요. 또 몇 가지 더 볼게요. 제가 약 2년 전에 우울증 약 먹은 병력이 있는데 5년 지나야 건강체로 심사 안 받고 가입할 수 있는데 고지기간 가장 긴 게 5년이니까 그거 지나고 심사 안 하고 가입하자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볼게요. 아들이 최근 우울증 약을 복용합니다. 1세대 실비가 어린이 보험 35세 만기인데 그래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나 봐요. 다행히 담당 설계사분이 유병자 실손으로 설계를 해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비 안 되고 이 경우는 유병자 실비로 간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거 볼게요. 최근 실비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 고지 의무 체크할 때 최근 3개월간 병원에 방문한 적 있는지 묻잖아요.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먹은 적이 있는지도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1회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기 때문에 이 두 항목에 맞다고 체크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입이 되었다가 다음날 가입 취소되었다는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일반 실비 가입에 거절이 된 케이스다. 요즘 사회도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우울증 치료,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 많이 늘었죠. 그런데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병원 일단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5년 동안 실비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실비를 이때 이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유병자 실비로 가야 되고 또 유병자 실비도 안 돼서 실비 자체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깐깐하게 보나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회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위험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실비 가입하면 뭐 병원 치료비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거를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정신질환 위험도를 고혈압이나 당뇨 걸린 것보다 더 높게 본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런 정신질환 치료받으신 분들이 주요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병들보다 입원 일수도 좀 길더라라는 통계적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면 보험회사는 이런 분들을 안 받고자 하는 거죠. 보험회사도 영리회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가입 심사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거절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료 특성상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 조건 보면 그냥 일반 실비 같은 거 가입할 때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게 있잖아요. 그럼 30일 이상 한 달치만 약 투약을 받아도 5년 내내 보험 가입할 때마다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하면 보험회사가 알잖아요. 보험회사가 알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약 복용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치료 중에 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로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병자 실비에 가입 거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유병자 실비 관련해서 고지 의무 한번 보면 325 코드로 많이 되죠. 두 회사가 다 비슷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추가 검사 소견, 그리고 치료가 있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게 되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최근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가 또 있습니다. 5년은 다 암 관련된 거니까 5년은 해당이 안 돼도 2년에 걸린다는 거예요. 3개월에도 걸리고. 왜냐하면 치료가 있죠. 이 치료가 약이 바뀌거나 진단명이 추가 변경되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약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치료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단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 자체도 뭔가 치료에 의해서 이런 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 그냥 처방전 받으려고 병원 방문을 이렇게 했다가도 그게 약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면 치료를 받은 거다라고 보험회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거는 저보다 경험 많은 설계사분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긴 글을 한번 써주셨어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유병자 실비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유병자 실비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한번 볼게요. 일반 보험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병자 보험을 만든 건데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건강보험 들 수 있게 만든 건데 아니 우울증 환자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려면 처방해주는 정신질환약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약을 3개월간 먹어야 한다니 좀 뻥찌네요. 뭐뭐생명보험 아니 정신과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아니면 차별하는 건가.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받는 시스템이 일단 상담과 심리검사 등등을 받고 나서 내 정신질환 증상이 정확히 뭔지 파악한 후에 약을 처방받는데 여기부터 자세히 보세요.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처음부터 맞는 사람도 없거니와 처음에 약을 처방받고 며칠 후나 몇 주 후에 다시 상담받으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약이 그닥 효과가 없다 하면 또 약이 변경되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건데 무슨 당뇨약 먹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내에 똑같은 약을 계속 먹어야 가입이 된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약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은 그거는 치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 조건에 들어가고 고지 조건에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그것도 까다롭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워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잘 알려주셔야 된다. 주변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보험 잘 모르시니까 아직 젊을 때 건강하니까 무슨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실비 가입해 주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실비도 없고 그냥 병원 갔다가 5년 동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병원 가기 전에 항상 실비부터 꼭 준비하셔야 된다. 실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보셨지만 작은 보험금 청구하는 거는 그거는 뭐 실비가 꼭 있거나 없거나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큰 일이 터지면 큰 사고가 나고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오래 계시면 그때 실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비 꼭 준비해야 된다. 병원 가기 전에 하자. 그리고 예전에 영상도 만들어 드렸지만 건강검진 가기 전에부터 또 실비도 준비하셔야 된다. 가서 또 이상한 거 나와서 약 처방받고 또 고지 조건에 해당돼서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 건강검진 가기 전에도 보험을 한번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 우선순위로 잘 챙겨야 한다. 가족들, 지인들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